최근에 아파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이 있는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을 공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도 이제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19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해요. 이제는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레드오션의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레드오션에 진입한 이 청약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에 신청을 하지만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평균 가점이 65점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청약을 가점을 통해서 당첨받기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가 많은 물량들, 이 추첨제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별로 이제 추첨대의 물량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이 이제 추첨제 물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가점이 만약에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물량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사실인데, 최근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에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의 그런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19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경쟁률은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첨제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레드오션의 시장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이 어떻게 지금 청약 경쟁률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청약 전략들 또는 청약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부동산 114에서 제공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의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분양 물량 및 청약 경쟁률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까지의 청약 경쟁률이 나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량은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전용 85제곱미터의 초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분양 물량을 본다면 3290채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총 경쟁률은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2019년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1의 경쟁률, 그리고 2017년도에는 5대 1의 경쟁률, 그리고 2018년에는 49대 1, 그리고 2019년에는 38대 1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가 2019년 5월인 점을 감안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9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2019년도의 경쟁률하고 살펴본다면 5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외에도 세종시 같은 경우가 153대 1,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100대 1의 경쟁률을 지금 현재는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2020년도에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이런 유튜브나 많은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또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같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또 심해지면서 이제 재택근무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평수가 좀 넓은 평형대를 선호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의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의 추첨제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중대형의 그런 평형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책에서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죠. 반복하다시피 예전에도 중대형 평형이 선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2002년도 이후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좀 확대되면서 햇볕 정책을 김대중 정권에서 펼치면서 대세 상승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사업과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03년도부터 대세 상승기를 이제 이루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뭐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의 그 공급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1기 신도시에 있었던 그런 5개 1기 신도시 중에 중대형의 평형들의 사람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그런 아파트의 작은 평형, 소형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작은 평형보다 대형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현저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이제 주택가격이 상승이 현저하게 대세 상승을 하면서 대형 평형의 수요층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주택가격이 이제 침체되고, 그리고 하락기, 침체기를 맞으면서 2012년도까지는 이제 횡보를 하는 형태를 맞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형 아파트를 뭐 50평, 60평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투자성이 강했죠. 3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60평을 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받거나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사두기만 하면 대세 상승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을 무리해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그 대형 평형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12년도 이후에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이제 미분양에 대한 그런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완화 정책들을 피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은 이런 아파트들을 선호하면서 이제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의 청약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첨제 물량들 중에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을 내가 청약 신청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살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아파트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인천에 살면 인천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서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당해 요건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2년을 거주해야 된다거나, 또는 해당 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 하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2년을 거주해야지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주고, 그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규모의 택지 공급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투기과열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은 서울의 50%를 할당해 주고 나머지 이제 수도권의 50%를 할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물량들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규모의 택지 공급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제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 지역과 그리고 그 기타 수도권에까지도 그 물량들이 배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해당 지역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청약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 지역의 한계성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을 좀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청약을 해서 당첨됐던 그런 지역들은 물론 실거주 기반을 여건을 두기는 했지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러한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서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당첨들의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한정되게 된다면, 이 지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청약 신청을 할 때 내가 사는 지역에 너무 한정돼서 보기보다는 이 스펙트럼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낚시를 할 때도 한 곳에서만 낚시를 하면 물론 밑밥을 한 곳에 계속 주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내가 낚싯대를 하나를 거는 것보다 여러 대를 걸었을 때 확률적으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청약 신청을 한다. 그런데 대규모의 택지 공급에 의해서 대규모의 택지지구에 의해서 이제 그 할당 분양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지역들도 많이 내가 그 시야를 넓혀가지고 봤을 때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첨제 물량 85제곱미터의 추가 물량도 레드오션의 시장입니다. 이제는 제가 2019년 작년에 5월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 GPA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같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검단 신도시 미분양 물량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어요. 3억대 아파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을 통해서 규제 지역이 대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실행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규제가 너무 치열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에 의해서 공급되는 그런 물량들은 관심을 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게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청약 신청을 할 때 너무나 높은 로또 아파트만을 보면서 청약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 200대 1이 가깝게 청약이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레드오션 시장이에요. 막연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됩니다. 청약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로또 아파트의 청약들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로또 아파트 5억이나 뭐 10억, 7억에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청약 신청을 함에 있어서 서울대만 꼭 가려고 서울대에만 원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만큼 좋은 다른 학교들이 있겠죠. 그 하위의 학교들을 넣는 것처럼 이 청약 같은 경우에도 로또 아파트만을 너무 노리기보다는 조금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발 여건이 좋고 개발 계획이 있는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청약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만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하면 재당첨 그 제한이라든가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방에 좋은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세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거리는 좀 멀지만 내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약간 시선을 두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옥석 같은 곳을 잘 고를 수 있느냐, 그리고 용기 있게 그런 곳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제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핫한 지역들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향 조정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저 역시도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입지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저 역시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아파트, 이 정도의 주변에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하철 개발이라든가 향후에 계획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안고도 청약 신청을 했고,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난 후에는 많은 집가의 상승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약을 한다거나 주택을 매수한다거나 투자를 했을 때 그런 불안감이 덜하죠. 왜냐하면 20년 동안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부동산이 항상 경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실제의 실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파트 청약도 내가 청약을 통해서 중도금대출 잔금까지 다 실행을 해보고 전세를 줘보고, 그리고 이 전세가 2년마다 되면서 이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경험해야지 그거에 따른 그런 나의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치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19년에 작년에 제가 했던 유튜브의 방식과 지금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방식이 좀 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돼서. 그리고 2021년에는 더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임대 물량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도 있고, 지금 불안정한 그런 공급에 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물량들이 어떻게 공급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건이 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 시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하셔야 된다. 다만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3기 신도시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지 개발 계획에 따른 그런 효과를 볼 거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는 정말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천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의 시장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진입을 이미 했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가점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8호제곱미터 초과의 추첨제 물량을 노려야 되겠지만, 이 지역성을 좀 다양화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지역성 중에는 이제 배분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분 할당을 해가지고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서 100% 서울 지역만 보시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은 200대 1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100대 1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청약 경쟁률만 지표에서 보신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지금은 청약 신청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전략보다는 좀 하급지, 좀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생활 편의 시설과 좀 맞고, 그리고 향후의 개발 계획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청약 신청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처분해 가지고 무주택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입지가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처분 조건으로라도 갈아타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전략을 쓰시고, 또 구축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물량이 있다면, 또 가격의 하향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갈아타기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역사는 반복합니다. 지금의 이런 그 청약시장의 과열이 언젠가는 쉽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시기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청약 경쟁률이 미분양이 나고 주택 공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미분양이 있는 물량들을 쉽게 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젠가는 이런 기회들이 오는데, 이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멘탈 관리, 그리고 부동산의 마인드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의 추천 물량을 막연히 그냥 당첨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경쟁률을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나는 청약을 통해서 하되 추첨제와 가점제 중에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으니까 물량을 내가 공략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너무나 좋은 물량들보다는 조금 다소 입지가 떨어지는 물량들을 내가 공략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전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1년에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임대 물량이 얼마나 될지, 또는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얼마나 될지, 지분형 주택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멘탈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기회를 노리신다면 내 집 마련 한 채 할 수 있는 시기나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